시장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이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시장 큰 이슈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의 미국 내 투자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자가 일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내용까지 좀 전해졌습니까? 네.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이번 사업 협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일단은 애플의 투자부터 먼저 네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투자 계획을 어제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하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좀 궁여지책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현재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비해서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의 비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1.4%, 작년 기준인데 11.4% 정도 됩니다. 뭐 가장 낮은 거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공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구조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익으로 영업활동 현금으로 들어온 것을 자본적 지출을 하지 않고 주주 관점으로 주주에게 실제로 돌려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애플은 항상 그 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에게 위탁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한 에셋 라이트한 구조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본이 굉장히 좀 얇게 가져갈 수 있는, 작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한 구조였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 투자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업체들과는 좀 다르게 이미 확보해 놓은 캐파에서 어느 정도 생산 여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협력을 가져가기가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기가 좋았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의 초기 칩셋을 사실 삼성전자가 AP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협업 관계가 과거에 있었다라는 걸 아시면 지금 협업을 다시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한 것은 아니고 현재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디스플레이를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조금 추가된 것은 맞지만 뭐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삼성이 애플의 칩을 생산한다고 하는 거는 네. 어떤 용도의 칩인가요? 굉장히 핵심적인 칩이라고 봐야 돼요? 네네. 이번에 생산하는 거는 네. 아마도 이미지 센서로 지금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 모듈을 사용할 때 반드시 그 뒤에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이미지 센서 시장의 현재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소니가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이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두 기업이 거의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기업의 조금 특징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과거부터 하면서 이걸 좀 이렇게 저조도 상황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센서 크기를 좀 늘리고 그런 쪽에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진의 화질 측면이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다면 삼성전자는 미세공정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화소수를 늘리는, 스펙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미지 센서를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생산 충분히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차세대 칩 여기에서 협력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다른 칩으로의 수주 가능성도 높게 보십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삼성전자의 패키징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TSMC 대비해서 파운드리 수주를 못한 건 두 가지 정도 요인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해상충 문제죠. 그러니까 애플과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애플의 칩셋을 생산을 하면서 또 자체적인 엑시노스 칩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애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칩 설계 능력이 빼앗길 수 있다. 이제 고객사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일단 첫 번째고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쳐두고라도 두 번째로는 TSMC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패키징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열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패키징에 대한 기술이 충분하게 올라와서 애플의 칩셋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뭐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가 또 적극적으로 미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고객사를 보고 미국 투자를 하는 것일 거여서 이게 넘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AP, 메인 칩셋이죠. 메인 칩셋까지 넘어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패키징 기술적인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해상충 문제. 그쵸. 본인들도 휴대폰 만들고 있고 네.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고객의 기술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냐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을 애플이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도 남아 있다. 그래서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분할한다고 발표를 맞습니다. 했던 거잖아요. 예, 예, 예. 삼성전자도 그래서 반도체하고 분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그것까지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이미지 센서를 소니에서 삼성으로 바꾸면 이른바 애플로 사진을 찍으면 뭔가 사진이 좀 다르다 이 네. 느낌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느낌이 사라질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네네. 사실 요새는 이미지 센서 하나만 가지고 그 사진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중간에 AI로 굉장히 리터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떠한 리터치들이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뭐 애플이나 삼성 측만 아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좀 어려운데 다만 한 가지 강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세 공정을 좀 더 갈 수 있다 보니까 이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좀 더 줄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애플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카툭티가 카메라가 좀 튀어나와 있는 모습들이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이걸로 바뀌면서 화질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느낄 만큼의 차이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 문제는 기술이군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갑툭튀 네. 이른바 카메라가 좀 튀어나오는 거 이거 아이폰에 개선될 가능성 삼성 때문에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셨고 이번에 애플이 미국 내 투자 얘기하면서 한 10개 기업 정도하고 협력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안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고 네. 다들 대부분 미국 기업인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좀 그 생태계 안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좀 보이시던가요? 그 이제 애플의 이번 투자 네. 계획으로 인해서만 올라올 만한 기업은 사실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10개 기업을 살펴보시면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미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협력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부품이 새롭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추정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애플은 항상 그런 부분들도 좀 비밀리에 많이 붙이다가 마지막에 좀 공개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테슬라하고도 이제 칩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 뭐 메타도 있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 핵심 칩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존도 있고 자체 칩들을 다 개발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파운드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10% 좀 안 되는 수준이고요. 전체적인 시장에서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TSMC이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건 두 가지 포인트였죠. 하나는 메모리 측에서 HBM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에서 수율이 계속 안 나오는 이 두 가지였는데 파운드리에서 수율만 어느 정도 잡아준다면 분명히 TSMC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업체로서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를 분할해서 스토리를 좀 보면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의 밸류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점유율로만 치면 중국의 SMIC랑 비슷한데 SMIC가 시가총액이 한 80조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을 한 80조 정도를 삼성전자한테 준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의 업사이드 포텐셜은 뭐 완전히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20% 정도로 갇히는데 파운드리가 한 200조, 300조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라면은 삼성전자의 업사이드를 조금 더 열어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고요. 이게 진짜 기술적으로 적용되느냐 마느냐는 저희가 네.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들어와서 하겠다는 것도 일론 머스크가 트윗한 걸 보면은 텍사스 오스틴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자기 집이랑 공장이랑 굉장히 가깝다. 자기가 뭐 밤에도 들어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얘기하면서 가서 열심히 협력하고 개선을 좀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걸로 연결될지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관망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은 일론 머스크 공장에서 잠도 잔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잠을 자는지도 좀 봐야 되겠는데 네. 사실 SF+는 시장의 시총 비중이 너무 커서 삼성전자를 잘 안 담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수익을 훨씬 많이 낼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삼성전자로 많이 담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조금 최근에 시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액티브 펀드 차원에서 좀 네.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삼성전자를 담는다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비중 20% 이상을 담지 않으면 사실 시장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건 코스피인데 네네. 모든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스피에 20%나 이미 담겨 있는 삼성전자를 20% 이상 사지 않으면 그거보다 아웃퍼폼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액티브 매니저로서는 그 중에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 그런 기업들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만 혼자 오르는 장세라면 분명히 저희도 이동해야 될 그런 이제 여지가 네네. 있겠지만 삼성전자 외에도 상승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의 뭐 20%, 30%의 비중을 옮겨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지금 어떻게 보면 엑스팩터, 그러니까 가치의 좀 히든 밸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걸 소부장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한다든지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쪽으로 넘어가 보죠. APR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이 뷰티와 관련돼서도 계속 좋은 뷰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예, 저희는 일단 이 K 컨텐츠, K-팝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달에 가장 핫하게 올라왔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K-팝 데몬 헌터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컨텐츠가 미국의 주류 문화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40대 백인들이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K 컨텐츠가 전 세계 주류 시장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반을 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우리나라 제품군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거가 됐기 때문에 베이스가 굉장히 잘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화장품은 이제 과거 우리가 2013년, 14년도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땐 중국이었죠.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중국이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컨셉이었고 그 당시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주도를 했는데 그 두 기업의 PER이 당시에 50배, 55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APR이 3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물론 사실 아모레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여러 개 있었지만 그 당시에 성장을 주도하는 브랜드들은 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한방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좀 한정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브랜드 업체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시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합산해서 차지하던 시가총액이 80조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이건 어느 정도의 버블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보고 있는 APR, 뭐 파마리서치 이런 기업들 한 4-5기업을 합쳐도 시가총액 한 20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한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의 이익 성장도 충분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저희는 K뷰티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다만 오늘 실적 나왔던 이제 한국콜마와 연결해서 좀 보자면요. ODM, OEM 기업들이 사실은 캐파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특정 브랜드 업체로 가게 되면 ODM, OEM보다는 브랜드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브랜드들에 조금 더 주목은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다른 브랜드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포트폴리오는 좀 합산해서 가져갈 필요는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산업이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측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나 뭐 트렌드가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일단은 이번 2분기에 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를 증액했던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게 수요 대비해서 여전히 데이터 센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나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상되는 캐펙스 가이던스가 360빌리언이니까 대략 한 400조 이상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액된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전력 부족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력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까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K뷰티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고평가라고 부르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이전에 저희가 2013년 사례를 봤을 때 그 얘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